안녕하세요. 브라질 소식을 전하는 남자 손정수입니다. 오늘 제 동영상을 찾아와 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또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뉴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은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사람이 경각심을 울릴 수 있는 것, 또 무서운 이야기들에 대한 반응은 배가 됩니다. 안 좋은 이야기들을 엮어서 뉴스로 내보냅니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 불알 소식을 들으면은 이건 완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 전후를 다 빼버리고 그 소식만 전해버리면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역할은 그런 것을 모두 모아서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먼저 브라질 환율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재 브라질 환율은 비정상적이고 이 환율로 브라질 물가를 평가하면 싸게 느껴지는 것은 환상이라고 올렸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송금을 받으시든가 아니면은 월급을 받으시는 분은 환율이 오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올해만 해도 한 4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돈이 더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환율만 오른다고 해서 좋을 건 없습니다. 오늘 시세가 올랐다고 지금 당장 물가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시장의 여파를 자꾸 이렇게 주면서 어쩔 수 없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브라질에서는 저질 석유를 수출하여 정유하여 가솔린과 디젤 등으로 수입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달러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솔린 가격, 지금 유가가 오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차량들 이동도 줄어들자 작년과 비교하여 석유공사의 매출, 6월달 매출이 한 30%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줄고 있고 원가는 오르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시중에서 파는, 주유소에서 파는 가솔린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율이 올랐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일 뿐이고요. 이 가격은 바로 오를 것입니다.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오른 만큼의 환율을 바로 가격을 적용해서 물가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누구나 갑자기 환율이 40% 올랐다고 40% 더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나 제품의 차이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머리로 보면은 머리에 이렇게 커팅 하는데 얼마, 또 받는 거 얼마, 또 염색해 주는 거 얼마, 이런 거 패키지를 해서 좋은 가격에 팔던 것이었는데 갑자기 물가가 올랐더니 거기서 30% 이상 올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패키지 중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몇 가지를 빼든가 안 좋은, 그러니까 더 저렴한 제품을 갖다가 염색약을 쓴다라든지 서비스가 떨어지는 것이죠. 제조 같은 경우에도 부품 중에서 원래 신뢰성이 있는 A급, 특급의 부품을 쓰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저렴한 다른 제품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저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환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도 그렇고 경쟁도 그렇고 또 이렇게 세금도 인해서 브라질 제품들의 이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환율이 계속 오르게 되면 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품과 서비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입해서 5불에 팔던 제품이 그러니까 세금 포함하고 해서 5불에 팔던 것인데 지금의 환율이 올랐으니까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까 8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8불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살까? 안 살 게 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수입을 안 하는 겁니다. 또 서비스 제공자도 이제는 가격을 올려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 가격에 해놓으면 분명히 사람이 안 올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서비스 제공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너와 나 모두가 다 다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 브라질에서 2000 몇 년도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설명하면은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게 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게 한국은 환율이 항상 20년간 거의 1000에서 11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10원만 올라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데 쉽게 해서 한국에 있는 환율이 오늘 바로 2000원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2,000원이 계속 가면 좋은데 2,000원 가다가 갑자기 2,200원 됐다가 300원 됐다가 3,000원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면 경제가 망가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브라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이 환율 오르고요. 환율은 절대로 오르면 안 되고 그냥 비슷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오르고 내리고 조금 오르고 이런 건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경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브라질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정리하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는 브라질 대통령을 머저리, 멍청이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대통령은 마스크도 안 썼으니까. 이 또 격리도 안 했으니까. 또 격리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으니까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시는데요. 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브라질에서 이제 방역은 대통령이 아닌 각 주지사의 권한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실 대통령이 할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힘을 모으고 사람들의 뭐 이 방향으로 제대로 가자라고 제시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게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점입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현재 정당도 없고 뭐 자기는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니까 뭐 힘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이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자기 아들의 보좌관이었으면서 그 직원들의 월급을 환급받은 거, 뭐 강제로 환급받은 거죠. 월급 뭐 몇 프로 토해내 하는데 그 돈을 뭐 자금 세탁하는 게 뭐 문제 생겼는데 그러면서 또 뭐 가짜 뉴스를 만드는 뭐 자식들도 지금 뭐 계속 조사당하고 하니까 힘든데 지난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지금은 구속된 전직 보좌관, 아들의 전직 보좌관이 그 받은 돈 중에 수표를 지금 현재 영부인, 자기 아내 계좌한테 넣은 흔적이 있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이 이제 다른 곳에 이동할 때 기자들이 이제 대통령 이거 뭐 질문이 있습니다. 뭐 지금 게이로스라는 전직 보좌관이 구속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영부인 계좌에 수표를 입금한 것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 대통령은 좀 무시하고 뭐 다른 사람과 인사하고 뭐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고 하는데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내가 당신한테 그 주둥이를 그냥 좁혀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일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너 좁혀버리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거는 잘못된 말이고요. 친구끼리 뭐 말하든가 형제끼리 말한다고 해도 이게 논란이 되는데 한나라의 대통령의 사람이 기자한테 너 그렇게 말 놀린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주둥아를 패버리겠다고 얘기하니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일어나니까 대통령이 뭐 나도 뭐 개인으로서 뭐 한 사람으로서 뭐 인격을 얘기를 하는데 모두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사람이 자꾸 저렇게 막말을 하고 하니까 자꾸 실망감만 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뭐 대통령이 나쁜 놈이냐? 나쁜 놈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말을 가려가면서 하고 자기가 화가 나고 분노에 휩쓸린다고 자기 가족을 건드렸다고 그렇게 막말한다는 것은 그럼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인 거고요. 대통령이라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절차가 있고 사람들하고 이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말만 하고 하니까 답답한 건 알겠는데 우리 국민들도 더 답답한 거죠. 대통령 좀 제대로 좀 정신 차려서 좀 앞으로 좀 이끌어 주십시오 했는데 자꾸 저런 식으로 나니까 지금 현재 자꾸 우리 주위 한인들도 그런 게 이게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 브라질이 이런 거다라고 이제 착잡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저도 뭐 정치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고요. 안타까운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현재 브라질에서 1분당 의료 종사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다고 발표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숫자도 많지만 어려운 상황이고 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고 또 이 사망자도 많고 하는데요. 지금 뭐 한 370만 명이 지금 확진을 받았고 뭐 1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이 확진자들 보면요. 브릭스라고 한동안 또 유명한 말이 있었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차이나는 당연히 빠지고요. 숫자에서 뭐 데이터를 뭐 신뢰할 수 없으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려운데 이게 한국에서 뉴스를 보면은 얼마 전에도 한국의 어떤 커피점에서 한 50여 명이 마스크 벗고 그 안에서 뭐 엄청난 큰 커피점이었는데 거기서 마스크 벗고 뭐 하던 손님들 뭐 50명이 감염됐다. 그리고 거기서 마스크 쓴 뭐 직원들은 안 걸렸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한 뭐 1분 정도만 같이 뭐 탔는데 뭐 걸렸다 뭐 이런 거 나오고, 또 어떤 의료진은 방호복을 입고 있었는데 잠깐 마스크 벗어서 안경 닦고 썼는데 그 사이에 걸렸다 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기사가 한국에서 나오면요, 야, 한국은 어떻게 저렇게 그냥 계속 걸리고 무섭게 걸리는 건데, 브라질은 어느 식당에서 뭐 걸렸다 뭐 감염 뭐 몇 명이 됐다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착각하시는 게, 아, 한국 바이러스 무섭구나, 브라질은 많이 안 무섭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은 딱 한 가지, 역학 조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커피점에 왔던 사람들 다 동선 체크하고 확인하고 하니까, 검사하니까 당연히 확진자가 나오는 거고요. 브라질은 없죠, 그런 게. 뭐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몇 명이 뭐 걸렸다고 나오는데 몇 호실인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이제 그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발표하면 안 되고, 또 공문 나온 걸 보면은 몇 명은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국하고 브라질하고 이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다니는 조사, 이렇게 우리 한인들이 서로 조심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대도시의 한 50%, 그러니까 대도시라고 하면 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5,000개 정도 되는 이제 뭐 크고 작은 이제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50개는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제일 큰 대도시권인데, 그 대도시권의 한 50% 정도가 이제 이미 격리를 이제 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파울로도 이제 3단계로 이제 올라가면서 요번 주부터 이제 그 공원 이용도 가능해졌고요. 근데 주말에는 당연히 안 됩니다. 주말에 사람이 더 몰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공원에서 당연히 뭐 마스크든 착용을 해야 하고, 뭐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되고, 또 이제 운동기구나 이런 거, 뭐 어린이 놀이터는 이제 이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격리를 풀면은 이제 뭐 반대파들은 이래가지고 바이러스 없어지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반적인 추세는 이건 바이러스는 안 없어진다. 바이러스는 없어지고 내년까지도 뭐 계속해서 뭐 백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살아야죠.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답답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인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 영업도 이제 8시간으로 하루 8시간 가게문을 열 수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이제 조심하고 유동인구도 늘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브라질 이제 연방 선거 대법원에서 2022년 이제 선거에서부터는 흑인이 후보가 전체 후보자에서 몇 프로 정도냐에 따라서, 만약에 20%의 후보자 중 20%가 흑인이다 그러면은 그 20% 되는 흑인한테 선거 비용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결판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래도 브라질에도 뭐 흑인이 많은데 선거 후보인들 중에서 흑인이 뭐 20% 30% 된다고 해도 모든 돈은 이제 백인 계통에다가 후보에다가 집중하다 보니까 이건 차별적이다라고 해서 선거 공판을 내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요즘에 미국도 뭐 인종차별로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다음 후보자들은 흑인 계열인데 나는 뭐 광고도 안 해주고 뭐 지원도 안 해주니까 이거 나는 뭐 당연히 뭐 선거에서 이기지도 못했다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차별적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뀌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후보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제 자기들의 권리를 더 찾을 수 있는 이제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갔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지금의 올해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2022년부터 이제 적용되는 거니까 그들의 힘이 얼마큼 세질지 저희들도 좀 봐야 됩니다. 왜냐, 만약에 앞으로 우리 아시아인들 중에 후보가 나온다면은 그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직은 뭐 몇 프로 안 된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도 이 브라질에 살면서 우리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날이 꼭 올 것입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2017년에 지난 50년간 악명 높았던 브라질 노동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것 중에 하나가, 함부로 해고를 할 수도 없고 월급을 깎을 수도 없고, 소송만 저쪽에서 노동법원에 걸면 99.99%가 고용주가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또 좀 탄력 있게 바뀌었고, 또 하나는 이제 파트타임으로도 일할 수 있게 허용, 또 그 중에 하나가 노조가 옛날에는 무조건 의무였습니다. 노조 가입이. 근데 이것을 2017년부터 의무를 해제하니까 이 3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한 21.7% 정도 되는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기가 싫어도 자동으로 가입이 됐고 노조비로 또 빠져나갔는데 이제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 뭐 직원들이 그런 거죠. 노조가 나한테 해줄 거 뭐가 있는데 난 또 필요 없는데 뭐 하기 싫다. 또 내가 왜 돈을 내야 되는데 뭐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자 층에서는 뭐 노조가 힘이 빠졌다라고 좋게 볼 수도 있지만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 권리를 또 지키는 또 수단과 방법이 또 줄어든 것이라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중요한 겁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은 2040년 정도 되면은 지금 현재 브라질 인구가 쓰고 있는 물의 80% 이상을 더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이제 그 대도시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고요. 지금 농장에서 많이 사는 사람들이 자꾸 도시로 지금 유입되고 있고, 브라질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고요. 젊은이보다 노인이 더 물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브라질 자동적으로 이제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을 자꾸 더 생산해야 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전체 인구의, 그러니까 모든 이제 전국에 있는 인구에 보면은 한 84% 정도만 식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는 아직까지 이제 식수를 이제 공급 못 받고 있고요. 또 가장 안타까운 점이 47%는 하수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게 상수보다 하수가 중요한 게 오염수를 어디로 보내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대도시 이렇게 그 해안에 있는 도시들은요, 각종 오염수를 그냥 바다로 버립니다. 바다로. 왜냐면 바다에서 떠내려 가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떠내려 가는데 그 옆에 해변에서 보면은 그 해변에 다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니 왜 그래? 하수 처리장을 만들면 되지 않아? 맞습니다. 만들면 되는데 돈이죠, 돈. 그리고 전국 땅이 크기 때문에 그 하수를 다 깐다라는 게 하루치면 안 됩니다. 수십 년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오염수가 섞이고 뭐 강이나 뭐 이런데 하수처럼 이렇게 자꾸 모이다 보니까 물이 더러워져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 1000리터에 1리터에 오줌만 들어가도 그건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브라질은 원래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이 강수량도 많고 비도 많이 오고 물이 많은 나라입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마존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망들이 많은데 이 자꾸 이게 오염이 되다 보니까 또 인구도 늘고 또 충분한 하수도도 못 만들고 또 물을 생산하기 위한 것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늦춰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앞으로 식수 대란이 지금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오늘 이렇게 나온 기사를 제가 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또 다른 것은 브라질은 원래 물이 많고 강이 많았기 때문에 수력발전소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1년도에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 전국적으로 이제 가뭄으로 물이 딱 이제 강수량이 이제 내려가자 전국적으로 아마 역사상 최초의 이 전력 대란이 왔습니다. 수력발전소를 못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때 제가 내린 이제 평가 보면은 브라질 사람이 처음으로 이 무언가를 물자를 아껴야 된다라는 걸 처음으로 느낀 겁니다. 원래부터 모든 물자가 풍족하다 보니 그냥 살았는데 그때 저 기억나는 게 며칠간 몇 시간 전기 어느 지역이 끊고 몇 시간 동안 안 들어오고 하니까 냉장고 못 돌려서 상한 음식이 있네, 장사를 못 했네, 또 어디는 에어컨이 안 돼서 사람들 살면 피폐해졌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두 가지로 이제 한 게 화력발전소를 급하게 내셨죠. 그러니까 원래는 브라질은 화력발전소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다 수력발전소 해도 된다. 강이 많으니까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바꿨고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화력발전소를 하다 보니까 뭐냐면 공해, 오염부터 시작을 해서 화력발전소는 기름이나 가스로 돌려야 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생산비도 더 들어가게 되고 문제가 생겼고요. 수력발전소에서 이제 바꾼 건 좋은데 이게 앞으로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이 전기 양이 위험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브라질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어느 큰 나라는 이제 하는 건요.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전력이라고 하나가 이제 다 하지만은 브라질은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고요. 이 생산한 전기를 지방이나 어디로 이제 갖다 주는 이제 송신해 주는 회사가 따로 있고요. 또 각 도시나 그 지역에서 그 전기를 받아서 각 가구마다 넣어주고 용지를 발부해서 돈을 걷어들이는 회사. 이 세 개가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서로 어떤 마피아 서로 이해 관계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전력이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할 거고요. 왜냐? 이 전기나 송신탑이나 이런 것을 계속 바꿔줘야죠. 기술에 따라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되고 자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일단 돈이 많이 들고 땅도 넓고
브라질 사람들 소득이 낮다 보니 뭐 쉽게 해서 전기요금을 많이 내면은 아이씨 그럼 내가 돈이 남아서 사업하는 입장에서 막 팍팍 투자하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은 뭐 그러니까 가구에 들어가는 뭐 전기 한 30% 정도가 브라질에서는 가또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양이죠. 불법 도둑 고양이란 뜻으로 이 전력을 훔쳐간다고 합니다. 그지가 어디냐면은 이제 뭐 빈민촌 뭐 이런 데는 전력 끌고 가면은 그걸 끊으러 갈 수가 없답니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또 끊으면 거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뭐 전기 끊기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 벌어서 하루 버는 우리한테 전기까지 끊으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이 전기 회사가 얼마 전에도 뭐 90년대에 상파울로 이제 이제 전기 회사가 미국계 회사 팔렸다가 몇 년간 이거 뭐 고덕이고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이탈리아 회사한테 또 팔리기도 하는 등 이게 자꾸 전기 회사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력발전소는 추가적으로 보면요. 누구나 뭐 수력발전소가 뭐 굉장히 친환경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또 조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물을 인공적으로 이렇게 모아두다 보니까 그 밑에 또 수많은 나무들이 또 같이 이제 침투하게 되면서 거기서 썩으면서 뭐 이산화탄소를 어마어마하게 방출하고 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물이 모이다 보니까 습도가 변하면서 그 지역 환경이 변하고 있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항상 뭐 자꾸 하다 보니까 뉴스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제 개인적인 이런 의견과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것이니 재미없더라도 많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꼭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